이곳까지 어떻게 살았소?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장 골목, 호떡을 굽던 며느리 앞에 선 그는 5년 만에 진실을 마주했다. 다른 남자요. 없어요. 둘째 따님이 제 통장으로 회사 돈을 송금하고 그날 밤 불륜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윤지연의 손이 떨렸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눈물 없는 고백이 회장의 가슴을 찔렀다.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한 길이었구만.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마다 어묵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찬 공기와 부딪히며 흩어졌죠. 낡은 회색 코트를 여민 정만수 회장이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어갑니다. 72살 건설업체의 회장이지만 요즘은 회사보다 이 시장 골목이 더 편했습니다. 예전엔 이 시장을 통째로 개발하겠다고 설계도까지 그렸었죠. 새 빌딩을 세우고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던 젊은 날의 야심이 이제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정만수 회장에게 남은 건 오래된 간판들을 바라보며 혼자 국밥집에 들르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뜨끈한 소머리 국밥 하나 주세요. 단골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국물에 팔을 썰며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한마디 던지죠. 회장님, 아드님 제사 지내러 오셨죠? 정만수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응, 오늘이 그날이지.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들 정우석, 4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였던 미래시티 복합단지 2구역 현장을 점검하다 추락사했죠. 안전 담당 임원이었던 아들이 안전사고로 죽었다는 아이러니, 그 사실이 정만수 회장을 매일같이 괴롭혔습니다. 사고 원인도 모호했고 회사 내부 조사 결과는 그저 단순 실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언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해졌죠. 그렇게 아들의 죽음은 묻혀버렸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죠. 하지만 정만수 회장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생각에 목이 막혀왔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작은 손으로 종이약을 접고 있었죠. 파란색 종이가 아이의 손끝에서 천천히 학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곁에 서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지연 38살 5년 전에 정씨 가문에서 쫓겨난 며느리였습니다. 돈을 들고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소문과 함께 집에서 내쫓겼던 여자죠. 정만수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윤지연이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야, 인사드려. 아이가 고개를 들어 국밥집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만수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익숙했으니까요. 저 맑고 또렷한 눈은 분명 아들 정우석을 닮았습니다. 정만수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주인 아줌마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정만수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의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우석이를 그렇게 닮은 걸까요? 그리고 지연이는 왜 아직도 이 시장에 있는 걸까요? 정만수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죠. 며느리를 내쫓았던 그날, 회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던 그날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사와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지금 저 남자아이의 눈을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의 이마, 코, 인매까지 모두 아들을 빼닮았으니까요. 정만수 회장은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은 그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윤지영과 순자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회장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정만수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과 저 아이의 눈빛이 계속 겹쳐 보였으니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이제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았죠.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정만수 회장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의 맑은 눈빛만 계속 떠올랐죠. 저 아이가 정말 우석이의 아들이라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연이는 왜 시장 골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걸까요? 정만수 회장은 묵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사고 보고서가 노랗게 발에 있었죠. 단순 실수, 개인 부주의, 책임자 없음. 그 간결한 결론이 이제는 석연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감춰진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5년 전 사고 보고서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지만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서재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회장님, 잠시 뵈어도 될까요? 오상철 비서였습니다. 68살 정만수 회장과 함께 회사를 일궈온 오래된 동반자였죠. 오상철 비서의 손에는 낡은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정만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오상철 비서는 박스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외환위기 시절 백업 테이프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오상철 비서가 꺼낸 건 먼지 쌓인 디스크와 오래된 회계원 장본이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가? 우석 상무님이 돌아가신 날 현장 CCTV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원본 파일이 아니라 백업본이었는데 누군가 창고 깊숙이 숨겨뒀더군요. 정만수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상철 비서가 노트북을 꺼내 디스크를 넣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미래시티 복합단지 현장이었습니다. 아들 정우석이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고층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정우석이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영상이 또다시 끊겼습니다. 편집된 거야. 정만수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상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원 장본을 보십시오. 오상철 비서가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비자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정만수 회장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정서연 이사 명의로 송금된 돈이 윤지연 씨 계좌로 들어갔다고? 네. 사고 나기 한 달 전입니다. 3천만 원이 송금됐고 그 다음 날 윤지연 씨가 다른 남자와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정만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딸 정서연 42살 회사 기획이사로 재직 중인 딸이었습니다. 냉철하고 똑똑했지만 항상 오빠인 정우석과 비교당하는 걸 싫어했죠. 그럼 지연이를 모함한 게 서연이었단 말인가? 오상철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정만수 회장은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5년 전 그때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회사가 위약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미래시티 프로젝트는 회사 존립이 걸린 대형 사업이었고 언론은 안전부실이라며 난리였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며느리 윤지연의 불륜 사진이 터졌습니다. 돈을 들고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졌죠. 정만수 회장은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면 언론의 시선이 가족 문제로 돌아가고 회사는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연이를 내쫓은 것도 결국 회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각본이었습니다. 딸 정서연이 만든 함정이었죠. 상철이, 예, 회장님. 이 자료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 특히 서연이한테는 절대로. 알겠습니다. 오상철 비서가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홀로 서재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매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죠. 정만수 회장은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내리다가 딸 정서연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 윤지연은 억울하게 쫓겨났고 시장 골목에서 본 남자아이 순자는 틀림없이 정우석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정만수 회장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연이를 만나 진실을 들어야 했죠. 5년 동안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는 정만수 회장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노인의 모습이었죠. 며칠 뒤 정만수 회장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다시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죠. 혼자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회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건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아줌마들이 생선을 손질하고 아저씨들이 떡볶이를 볶아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정만수 회장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윤지연을 찾았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윤지연이 호떡을 굽고 있었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순자가 어머니 옆에서 종이약을 접고 있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5년 전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던 며느리가 이제는 시장 골목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어떻게 살았소?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죠. 아버님. 윤지연은 호떡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자가 어머니의 앞치마를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서렸죠. 괜찮아, 순자야. 할아버지시다. 윤지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저 아이는 틀림없이 정우석의 아들이었죠. 아이가 천식이 있다고 들었소. 윤지연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냐는 표정이었죠. 정만수 회장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비라도 보태 쓰시오. 하지만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연 씨, 아버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죠? 다른 남자 이야기요? 윤지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없어요. 다른 남자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럼 그 사진은? 둘째 따님이 제 통장으로 회사 돈을 송금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돈이 들어왔고 그날 밤 불륜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윤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사진 속 남자는 서연 이사님이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길에서 같이 찍혔을 뿐인데 각도를 이상하게 편집했더라고요. 정만수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상철 비서가 보여준 회계장부가 떠올랐죠.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천식 발작으로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야 했는데 집안에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제가 돈을 들고 도망친다고만 생각했죠. 윤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밤새 응급실에서 아이를 지켰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정씨 가문 며느리 비자금 횡령 후 불륜 도주.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순자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한 길이었구만.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 벌려고 이곳저곳 일했어요. 식당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호떡도 구웠죠. 다행히 시장 사람들이 좋아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순자가 기침을 했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 기침으로 흔들렸죠. 정만수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니, 순자야? 아이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정우석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눈이었죠. 할아버지, 아버지 사진 봤어요. 엄마가 보여줬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만수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만수 회장의 손끝에 오래된 가족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죠. 지연 씨,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를 꼭 안았을 뿐이었죠. 겨울바람이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호떡 굽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고 정만수 회장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본사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 끝에 정만수 회장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둘째 딸 정서연이 또렷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42살 회사 기획이사로서 누구보다 냉철하고 계산적인 여자였죠. 아버지,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정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5년 전 사고 보고서와 회계장부 사본이었죠. 서연아, 내게 물어볼 게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우석이가 죽던 날 현장 점검 보고서를 내가 막았더구나.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서연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그건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미래시티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내 오빠를 희생시킨 거냐?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희생이라니요. 그건 사고였어요. 오빠가 실수한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만수 회장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현장 CCTV 백업본을 봤다.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라고 압박한 기록도 있더구나. 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죠. 아버지, 그때 상황을 기억하세요? 회사가 위약금 위기에 몰렸었잖아요. 공사를 늦추면 수백억 손해였어요.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단이라고? 내 오빠 목숨을 담보로? 정만수 회장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정서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안전 담당 임원이었어요. 현장을 확인하는 게 일이었죠. 제가 뭘 어쩌라고요? 지연이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것도 내 짓이지? 정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직원들이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죠. 아버지, 그 일은 다 정리된 문제입니다. 정리라니, 우석이가 죽었는데?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회사를 살리려 했을 뿐이에요. 회사? 내가 지키려 한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자리였어. 정만수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정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맞아요. 제 자리요. 아버진 항상 오빠만 보셨어요. 회사도 사랑도 미래도 다 오빠 몫이었죠. 전 그냥 들러리였어요.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밤새 기획서 쓰고 거래처 설득하고 계약 따내고 그런데 아버진 늘 오빠 이름만 부르셨어요. 우석이가, 우석이가, 우석이가. 정만수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담긴 오랜 상처가 느껴졌죠. 전 그냥 가문을 지키려 했어요. 오빠가 실수로 죽었고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회사는 살 수 있었어요. 언론도 조용해지고 프로젝트도 계속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연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구나. 정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회사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만수 회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다 질투에 눈이 먼 딸이었죠. 서연아, 내 질투를 몰랐다. 아비가 미안하다.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오빠는 이미 죽었는데요. 그래도 지연이와 순자는 살아있다. 내가 저지른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해. 정만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으세요. 결국 오빠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서연은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질투가 아들을 삼켰습니다. 그 질투를 만든 건 결국 자신이었죠. 정만수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 본사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죠. 정만수 회장은 회장실에서 오상철 비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복원된 CCTV 영상과 회계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겠네. 모든 걸 공개하겠어.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상철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순 없네. 우석이와 지연이한테 미안한 일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밖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비원이 뛰어들어왔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지하 서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만수 회장과 오상철 비서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멀리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녔죠. 지하로 내려가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소화기를 든 직원들이 서버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철문 틈새로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왔죠. 누가 불을 낸 거야? 정만수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1시간 전 정서연 이사님이 서버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뒤로 불이 났습니다. 정만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었죠. 서버실 안에 뭐가 있는지 아나? 오상철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모든 기록이 백업돼 있습니다. 5년 전 사고 관련 원본 파일도 전부 그곳에 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불길이 철문 안쪽에서 활활 타오르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소방서에 연락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경비원이 말했지만 정만수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불이 저렇게 번지면 서버는 모두 녹아내릴 것이었죠. 바로 그때 오상철 비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제가 오프라인 백업본을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정만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죠. 뭐라고? 예전에 회장님이 그러셨잖습니까? 중요한 기록은 2군데 남겨두라고요. 그래서 외환위기 시절부터 주요 파일은 제 집에 별도로 백업해뒀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오상철 비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릎이 풀릴 뻔했죠. 상철이 자네가 진실을 지켜줬구먼. 회장님 말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오상철 비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충직한 사람만이 진실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시작했죠. 1시간 뒤 불은 겨우 꺼졌지만 서버실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시커먼 재와 녹아내린 철제 선반만 남아 있었죠. 정만수 회장은 서버실 잔해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진실을 지우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서연 이사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보고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어차피 숨을 곳은 없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오상철 비서와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상철이 자네 집에 있는 백업본을 가져오게. 내일 아침 기자회견 때 공개할 걸세.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상철 비서가 나가고 정만수 회장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정만수 회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윤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 씨, 내일 모든 진실을 밝히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정만수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아들 정우석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며느리 윤지연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순자에게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어야 했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용기 내세요. 정만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낼 때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잘못을 인정할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말입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오상철 비서가 하드 디스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가져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드 디스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진실의 무게였죠. 다음 날 저녁 정만수 회장은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지연이와 순자를 먼저 만나야 했죠. 진실을 밝힐 용기를 얻으려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윤지연의 포장마차가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천막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정만수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천막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의 기침이었죠. 회장은 급히 천막을 걷었습니다. 윤지연이 순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천식 발작이었죠. 얼마나 오래 일했소? 정만수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윤지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후부터요. 약을 먹였는데 나아지질 않아요. 병원에 가야 하지 않소? 돈이 없어요. 이번 달 병원비를 이미 다 썼거든요. 윤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주저없이 순자를 안아들었습니다. 내 차가 밖에 있네. 당장 병원으로 가세. 하지만 말씀 마시오. 순자는 내 손자요.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지연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차 안에서 순자는 회장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순자야. 곧 병원 도착한다.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정만수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순자를 급히 진찰했고 산소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천식이 심하네요.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정만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죠. 윤지연은 유리창 너머로 순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 씨, 미안하오.
정만수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윤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내 잘못이요. 5년 전 그날 당신을 내쫓은 건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비로서의 겁쟁이 선택이었소.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연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고 명예를 지켜야 했소. 그래서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았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았소. 아버님, 용서해 주시오, 지연 씨. 이 늙은이가 너무 어리석었소. 정만수 회장은 복도 한복판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살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아버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윤지연이 황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당신과 순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요. 내가 아비였다면, 할아비였다면 당신들을 지켰어야 했는데. 윤지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만수 회장의 어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죠.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정만수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할게요.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정만수 회장은 윤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지연 씨. 이제부터는 당신과 순자를 제대로 지키겠소.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아이가 깨어났어요. 두 사람은 급히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지연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고 정만수 회장은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괜찮니? 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만수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걱정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죠. 순자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이제 너랑 엄마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래, 정말이다. 우리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순자가 회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날 밤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회사는 흔들릴 것이고 딸과의 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으니까요. 정만수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사흘 뒤 본사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죠. 노조 대표들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만수 회장이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상 위로 정만수 회장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상철 비서가 노트북과 서류를 준비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건 5년 전 감춰졌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5년 전 제 아들 정우석이 미래시티 복합단지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회사는 이를 단순 실수로 결론지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오상철 비서가 스크린에 CCTV 영상을 띄웠습니다. 정우석이 안전망이 없는 현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현장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일정이 촉박했고 누군가 안전보다 납기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만수 회장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진실을 숨긴 죄를 인정합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회의실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뒤에 섰죠. 정만수 회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딸 정서연 이사가 안전점검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공사 일정을 앞당기라고 현장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또한 제 며느리 윤지연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비자금을 그녀 명의로 송금하고 불륜 사진을 조작해 언론에 흘렸습니다. 정서연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정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거짓 위에 서 있게 돼. 오상철 비서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위약금이 무서워서 안전망을 미루라고 했어요.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게 먼저예요. 오빠가 현장 점검한다고요? 막으세요. 보고서 올리지 못하게 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기자들이 일제히 정서연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랬느냐? 정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전 사랑받고 싶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마이크가 그 말을 회의실 구석구석에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오빠만 보셨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 눈엔 오빠만 보였어요.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정만수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오빠를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어요. 그게 제 죄예요. 정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정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전 그냥 아버지의 딸이고 싶었어요. 정만수 회장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았죠. 서연아,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다. 나도 이제 알겠다.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정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서연아. 아비가 미안하다. 정만수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녀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멈췄죠. 한참 뒤 정만수 회장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부로 윤지연 씨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녀는 무죄입니다. 모든 누명은 거짓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윤지연이 순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윤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윤지연 씨와 제 손자 순자를
정씨 가문의 일원으로 복귀시킵니다. 이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만수 회장은 윤지연과 순자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순자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우석의 아들입니다. 제 손자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입니다. 회의실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손자를 안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가슴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정우석 안전장학재단 개관식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언론, 그리고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 한쪽에 정만수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82살,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옆에는 윤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10년 전 시장 골목에서 호떡을 굽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연단 위로 한 소년이 올라갔습니다. 15살이 된 순자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건축안전과에 입학한 순자는 교복을 단정히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아직 어리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저희 아버지 정우석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이었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시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저는 어렸지만 분노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힘을 냈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셨죠. 그 용기가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만수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지연이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우석 안전장학재단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젊은이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안전교육과 연구를 통해 더 이상 아버지 같은 희생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건축 안전을 배우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만수 회장도 떨리는 손으로 박수를 쳤죠. 행사가 끝난 뒤 정만수 회장은 순자와 함께 재단 건물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순자야, 훌륭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순자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정만수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건 너란다. 순자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모는 요즘 어떠세요? 정만수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서연은 10년 전 기자회견 이후 회사를 떠났습니다.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스스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죠. 지금은 작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연락한다. 많이 변했더구나. 이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한 것 같아. 할아버지도 고모를 용서하셨죠? 정만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움을 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더구나. 내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순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붕어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판 많이 든 거 사왔어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만수 회장이 웃었습니다. 10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순자가 어머니와 함께 있던 모습이 생각났죠. 그때 5살이던 아이가 이제 의젓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은 시장 국밥 먹으러 가자. 좋아요, 할아버지.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만수 회장과 순자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윤지연이 로비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우리 시장 가요. 시장? 할아버지가 국밥 드신대요. 윤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한 상인들, 오가는 사람들, 퍼져나오는 음식 냄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단골 국밥집에 들어서자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손자 많이 컸네. 그럼 소머리 국밥 3개 주시오.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끈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정만수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을 마시자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순자야, 맛있니? 네,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지연도 미소 지으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국밥집을 채웠죠. 정만수 회장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수봉의 오래된 노래였죠. 봄 햇살에 섞여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에 섞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만수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우서가 내 아들 잘 키울게. 내 뜻대로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하마. 정만수 회장은 다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자가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정우석을 닮은 눈,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잘못을 인정했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었죠. 남대문 시장의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